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사와디캅! 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태국말로 인사를 드렸는데요. 무사히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를 마치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특별히 아이템들도 코끼리로 준비했어요. 이거 태국에서 사온 거예요. 치앙마이에서. 제가 바보라이프라는 채널에서 그 치앙마이 여행 영상을 계속 업로드했잖아요. 아무래도 이 바보타로를 보시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여행 영상 업로드 될 거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보게 될 주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3월 25일이 월식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가오는 4월 8일에 일식이 있습니다. 이 월식과 일식은 6개월마다 한 번씩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번 일식과 월식은 9월과 10월쯤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오늘 타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3마리 코끼리가 있어요. 첫 번째, 파란색 코끼리. 두 번째, 분홍색 코끼리. 세 번째, 초록색 망토 코끼리. 이렇게 3마리의 코끼리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코끼리를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We're gonna be two hearts running wild.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달에 계시 첫 번째 파란색 코끼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 달 살기 정말 재밌게 잘 지내다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께서 계속 꾸준히 댓글 주시고 격려의 말씀 주시고 하셔서 더 재밌게 힘내서 여행을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 이 에너지를 보기 전에 제가 얘를 갖고 왔거든요. 이것도 샀어요. 얘가 행운을 부르는 개구리래요. 보통은 가게가 개업을 하거나 그럴 때 개업 선물로도 주고요. 집들이 할 때 그럴 때도 가져가는 태국의 전통 기념품인데요. 개구리 소리가 납니다. 진짜로. 가장 이제 많이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이쁜 자식을 낳아라, 임신을 도와주는 뭐 그런 행운을 부르는 그런 개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6개월 동안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개구리 소리를 내면서 스타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개구리 소리가 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 개구리죠. 한번 다시. 나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개구리가 여러분에게 좋은 기운과 행운을 가져다 드리리라 믿고 이제 6개월 동안의 여러분들의 에너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양자리가 있고요. 밑에 보면은 천칭자리가 있어요. 현재 월식이 이 천칭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4월 8일 일식은 이 양자리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럼 이제 6개월 뒤에는 반대가 되겠죠. 9월 17일 날에는 양자리에서 월식이 일어나야 되는데 약간 조금 비껴나가서 이 물고기 자리와 양자리 사이 요쯤에서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일식은 천칭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또 6개월이 돌고 하겠죠. 이 6개월 동안 이 일식과 월식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될지를 따라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을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6개월 동안 달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에너지가 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Your dreams need a practical plan. 카드가 나옵니다. 풀문인 토러스예요. 자, 황소자리의 마누얼 카드가 나왔습니다. 너의 꿈은 좀 현실적인 계획이 필요로 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한 달 동안이 바로 이 황소자리에 들어가고요. 어쨌든 일식은 양자리 여기서 이제 벌어지게 되잖아요. 4월 8일 날. 그 다음이 바로 황소자리이기 때문에 일식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어떤 꿈이 있는데
어떤 목표 같은 거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구체적인 어떤 계획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 이런 걸 해야겠다. 뭐 내 이름으로 된 뭐 집을 사든 내 이름으로 된 뭐 땅을 사든 뭘 하든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어떤 식으로 저축을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요. 혹은 뭐 결혼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언제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하고 뭐 이렇게 결혼으로 가는 그걸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겠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물론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대로 되진 않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개개인만의 어떤 계획들을 세우게 될 수 있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좀 확실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막연하게 뭐 이렇게 되고 싶어 저렇게 되고 싶어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좀 공책을 꺼내서 한번 적어본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황소자리라는 게요.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 돈입니다. 양자리는 무엇인가를 열심히 시작하는 별자리잖아요. 뭔가 추진하는 별자리고 이 황소자리는 돈과 관련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수중에 쥘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별자리가 바로 황소자리죠. 제미나이, 쌍둥이 자리 같은 경우는 나의 사회생활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황소자리는 여러분들의 안정과도 상당히 관련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확실한 무엇인가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어요. 뭐 부자가 되고 싶어요. 이건 너무 막연한 생각이잖아요. 부자가 되려면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머릿속으로 자체적인 어떤 스케줄을 만들어주는 그런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가 뭔지를 좀 봅시다. 여러분들을 매니지먼트하고 있는 에너지는 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볼케이노가 나오네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상반되는 에너지거든요. 얘는 약간 침착한 에너지잖아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그런 건데 화산은 폭발하는 거잖아요. 글쎄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억누르고 있다라는 걸 좀 가장 크게 많이 의미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이 화산이. 그러니까 참다 안 돼서 폭발이 된다라는 건데 이 밑에 vulnerability라고 되어 있죠. 이게 휘발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유소에 갔는데 성냥불을 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단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뭔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이다 라는 그런 말이기도 한 거거든요. 화가 나 있다? 분노가 있다? 이런 것도 의미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어떤 목표나 계획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뭔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 단계씩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것을 만들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뭔가가 좀 상반되기는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현재 무의식은 뭔지를 좀 봅시다. 나도 모르는 나의 생각. 자,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어떤 남자가 악기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기타가 메어져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나팔이 있죠. 그리고 앞에 북까지 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밑에요. 발에도 이렇게 이거 심벌이라고 하죠. 이렇게 찰랑찰랑 거리는 것까지 되어 있어요. 자, 이 카드가 뭘 의미하는지를 봅시다. 자, 이 음악을 연주한다라는 의미는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지금 계획하게 된다는 이것 자체도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고 싶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무엇인가 주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고 싶은 삶이라는 거죠. 그 안에서 상당히 다이나믹하고 창의적인 어떤 생각을 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자, 제가 꺼낸 이 카드가 뭐냐면요, 여러분. 꿈을 꾸잖아요, 우리가 잘 때. 그 꿈에서 이런 꿈을 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꿈을 기억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는 이런 비슷한 꿈을 꾸신 분이 있다면 이 꿈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거냐라는 것을 알려주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일단 음악과 관련되어 있는 것, 무엇인가 연주를 하는 그런 꿈을 꾸신 분이 최근에 있다면 내가 만들어 나가고 싶어하는 어떤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이렇게 세 장을 놓고 볼 때는요,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일률적인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통 다 그렇게 살죠. 아침에 눈 뜨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런데 그
것이 여러분들을 상당히 답답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가장 많이 듭니다. 아무튼 이 무의식에서 음악이 나왔다라는 말은 특히 연주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삶입니다. 그거예요. 주어진 삶을 살고 싶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자, 여러분들 삶에 뭐가 있는지를 좀 더 봅시다. 트랜스포메이션이 있네요. 사이클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리딩 자체가 사이클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6개월간의 사이클을 보는 거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은 변신을 하고 싶답니다.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자, 한 장 더 볼게요. 야, 또 사이클이 나와요. 상승하는 길로 가고 싶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편협적인 생각일 수도 있고요. 너무 단면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이 5장이 저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요. 상당히 오랫동안 규칙적인 생활을 해오신 분 같아요. 회사를 정말 오래 다니신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일이 뭐냐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기는 하는 거죠. 아침에 출근하니까 하는 건데 머리가 하는 게 아니라 몸이 하는 일 같아요. 이게 뭐 힘들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젠 그 세월만큼이 지났기 때문에 생각 없이 해도 실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 일을 이제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건 뭐냐면 자꾸 무엇인가 여러분을 내밀고 있나 봐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삶인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자꾸 여러분들이 내 것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나 봐요. 우리 그렇잖아요. 솔직히 회사를 가면은 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나눠가지고 그때그때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물론 뭐 중간에 변수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이쯤 되면 바쁘지, 저쯤 되면 이렇게 되지 라는 것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아주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몸이 하는 거예요. 머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손이 그냥 가는 거죠. 그 안에서 많은 답답함이 있다라는 것도 가능한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분노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그 분노가 지금 이걸 만드는 거죠. 이제는 내가 뭔가 이렇게 일률적인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재미나고 내가 창의적인 어떤 일을 하고 싶고 하는 어떤 사이클로 바뀌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크리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삶 자체 에너지가 상승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일을 바꾸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일단 달이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건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좋은데 그 안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뭐 분노가 있든 뭐 가슴이 너무 답답하든 뭘 하든 간에 지금 아주 좋은 상태로 가긴 할 텐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된 좀 디테일한 어떤 계획들을 세울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자, 카드를 한 장씩 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쟁 카드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조직이든 뭐 어떤 상황이든 뭐든 간에 그 안에서 상당히 좋지 않나 봅니다. 거기다 일단은 지금 만신창이가 되셨다라는 카드마저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쳐있는 상태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런데 9개의 컵은 심지어 역방향이 됐어요. 지금 여기 9번 지팡이는 서 있는데 지금 삶 자체도 전혀 재미도 없나 봐요. 전혀. 그런데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건 딴 거 없습니다. 행복해지시는 거네요. 자, 그런데 밑에 문이 있고요. 문이 있어요. 지금 이게 딱 봐도 월식과 일식을 나타내는 그런 거죠. 8개의 컵의 역방향이네요. 자, 카드 리딩에 앞서서 카드 구성을 좀 먼저 보겠습니다. 자, 10번 카드 있고요. 9번 2장에 5번 하나예요. 자, 9번 2장에 10번이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의 에너지가 이렇게 일직선에 있는데 에너지가 이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이렇게 딱 끝이 난다는 거죠. 끝이 난다는 게 안 좋은 말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사이클로 볼 때는 이제 거의 다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5번 칼 카드가 나왔잖아요. 5번이 의미하는 것이 변화입니다. 즉,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러면은 5번 칼 말고 5번 지팡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칼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삶은요, 투쟁이에요. 누군가가 됐든 어떤 조직이 됐든 무엇인가가 됐든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상당히 많이
물어뜯김을 당하면서 같이 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게 5번 칼입니다. 즉 나만 상처받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첫 번째로 나온 카드잖아요. 자, 그런데 두 번째 카드가 상처 입은 병사예요. 자, 9개의 지팡이에 병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전쟁을 9번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마다 하나씩 썼던 거죠, 이 지팡이들을. 너무 지쳐요. 도대체 그 전쟁이란 걸 왜 했으며, 나는 왜 끌려나가서 싸움을 했으며, 뭐 이런 생각까지도 다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팡이 하나가 부족해요. 내가 마지막 한 번 더 전쟁을 나가서 승리를 하고 싶다라는 거죠. 즉, 아직까지 나에겐 한 번의 기회는 더 있어라는 그런 의미의 카드이기도 하지만, 제가 느껴지기에는요, 이 싸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라는 느낌의 카드로 저는 다가와요. 자, 그런데 9번 카드 뒤집어져 있어요. 컵인데 내가 가질 수 있는 행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지금 이 지랄 같은 상황이 여러분이 원해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카드가 만약에 안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애진짜에 관둬도 돼요. 근데 이 카드가 나왔다라는 말은 그 상황을 지켜야 될 이유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단 그 선택은 여러분이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상황 안에서 여러분의 상황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9번 에너지예요. 즉,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걸 보다듬어주는 사람도 없고 여러분을 챙겨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게 좀 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킹 펜타클의 역방향이에요. 일단은 킹 펜타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대표적인 사장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끌고 나가는 다이나믹한 에너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왕들도 다른 왕도 있잖아요. 뭐 지팡이 왕도 있고 칼 왕도 있고. 그런데 이 펜타클은 뭐냐면 좀 더 진중한 왕이고요. 그리고 재정이나 어떤 것들을 보호해주는, 이 보호라는 게 뭐 힘으로 보호한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어떤 환경적으로 보호해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뒤집어졌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이 뭐 일단은 금전적으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안에서 발언권이나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에너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가 이 상황에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좀 그런 느낌이 강해요. 자, 그런데 얘가 일단은 황소자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카드가 황소자리 카드예요. 자, 그런데 언더라인은요, 여러분 10개의 컵이에요. 10개의 컵은요, 늘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죠. 지금 이게 가족이거든요. 지금 이 리딩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솔직히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가족 때문에 지금 지랄 같은 이 상황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있는 어떤 가장의 리딩으로도 느껴지긴 합니다. 솔직히. 뭐 남성분이 됐든 여성분이 됐든. 근데 여러분은 딴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행복해지고 싶은 거예요. 자, 9번 컵이 뒤집어져 있잖아요. 이 다음 단계가 얘예요. 그러니까 지금 10번 이 카드가 언더라인으로 나와 있다면 여러분들의 사이클은요, 진짜 아까 일직선에서 진짜 요만큼 남은 거예요. 무엇인가 행복해지는 그 단계로 가는 진짜 요만큼 끝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행복해지는 것은 지금 이 카드의 맥락으로 볼 때 여러분들에게 이 일식과 월식, 즉 달과 태양이 이렇게 겹쳐지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그 에너지가 여러분들을 계속 이렇게 바뀌게 만들고 새로운 사이클로 나가게 만들고 자꾸 마음 안에서 폭발하게 만들고 나는 무엇인가 계속 창의적인 무엇인가 하고 싶어, 내 삶을 내가 꾸려나가고 싶어 한다는 이 생각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맴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같냐면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요, 어떤 회사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이제는 그 일 자체가 의미 이런 걸 가져다 주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카드의 맥락으로 볼 땐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를 뺏긴 거예요. 어떤 누군가에게. 그런 것도 가능한 카드예요, 솔직히. 그런데 여러분도 거기에서 물러서진 않았다는 말이거든요. 즉 여러분도 같이 대놓고 싸웠어요. 그런데 그게 진흙탕이 됐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게 이 카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상당히 지쳐 있다라는 의미죠.
여러분은 지금 딴 거 아니고요.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고 싶은 거예요. 일식과 월식이 6개월 동안 여러분에게 뭔가 다른 사이클로 바뀌어지게 만들게 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일식과 월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주게 될지를 봅시다. 너무 명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나오고 있는 카드들의 어떤 흐름들이 뭐가 됐든 간에요, 여러분. 지금 사이클 카드가 2장이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의 6개월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아주 많은 변화가.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커리 쉘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조개 카드가 나왔습니다. 조개 카드가 나왔어요. 자, 위치 생 러프 카드가 나오고요. 마녀의 밧줄이 있는데, 크라이밍 로즈부시. 대가가 있네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아하. 뉴문 카드가 있습니다. 이 일식과 월식이요, 여러분에게 뭘 만들어주는 것 같냐면, 일단은 여러분, 월식과 일식이 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월식은요, 무엇인가를 내 마음에서 털어내는 겁니다. 사랑일 때 그 사람을 이제 놔주자,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내가 정말 꼭 가지고 있었던, 예를 들어 내가 금메달을 따고 말겠어, 열심히 하겠어 했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이걸 놔야 될 때가 됐나 보다, 내가 다른 길을 찾아야겠다 라는 어떤 운동선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월식의 에너지예요. 즉, 내가 이것만은 놓지 못하겠어 라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 놔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일식은 뭐냐? 무엇인가 확실한 목표와 계획이 생기고 폭발하는 어떤 감정이 생겨서 이걸 내가 어떻게든 해내고 말겠어라는 그런 것들이 오는 그런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으로 볼 때 그 사람을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요런 에너지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6개월은 뭐냐면, 일단 조개가 났어요. 여러분들이 서해 쪽으로 가서 썰물일 때 조개를 줍는다. 가능하죠. 그런데 이 조개가요, 여러분,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화폐입니다. 화폐.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게 화폐예요. 화폐. 정말 오랜 시간 동안요, 카오리쉘이라는 이 조개들이요, 돈 대신 쓰였어요. 밑에 어번던스라고 되어 있죠. 즉, 여러분들이 풍족해진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솔직히 이게 돈이라고 본다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카드도 여러분이 부자가 됩니다 라는 카드는 없어요. 뭐 엄청나게 갑부가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꺼낸 카드, 이게 지금 돈을 들고 있는 왕인데 이분이 지금 뒤집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뀌게 될 텐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래요. 자, 그런데 위치 세잉 로프가 있었어요. 자, 프로텍션이라고 돼 있죠. 마녀들은요, 상당히 억울했어요. 올해 흉년이 됐어. 비가 안 온 거죠. 농작물이 없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마녀한테 넘겨요. 저 산 꼭대기에 살고 있는 저 마녀년들이 또 이상한 주문을 넣어서 우리가 비가 안 왔잖아. 저 년들을 사형시키자. 라고 해서 프랑스의 박물관에 가면 마녀를 단두대에 목 잘라서 죽게 했던 그 단두대를 전시해놨잖아요. 아무튼 마녀들은 그렇게 핍박당했어요. 근데 마녀도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밧줄이 얘예요. 즉,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안간힘을 쓰고 살아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기도 해요. 혹은 여러분이 지켜야 될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도 돼요. 솔직히 저는 이게 가족도 나와 있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여러분이 내가 이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다라는 건데, 자, 이 카드가 조금 큰데요. 클라이밍 로즈부시죠. 장미 넝쿨을 넘어가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건 장미는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이 다 찔리게 되잖아요. 무엇인가 넘어가게 되는데 그걸 할 때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나는 어떤 대가는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즉, 그 일 자체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유문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했고요, 여러분들도 아파해가면서 지킨 무엇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유문이 들어와 있다는 말은 이 모든 것들이 바뀌게 되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이기도 해요. 즉,
어떻게 보면은 장미 가시에 찔리고 내가 그 찔리는 이유가 내가 무엇인가를 보호하고 어떤 안전 테두리 안에 넣기 위해서 했던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화산으로 만들었고 결론적으로는 그런 어떤 감정들이 계속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겠다, 나의 스스로 무엇인가 만들어 나가야겠다라는 이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에게 이 조개를 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여러분들의 6개월은 뭐냐면 정말 힘들게 가져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거든요. 지금 이 삶 안에서. 그리고 그것이 정말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요. 지금 가시에 계속 찔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밧줄로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게 되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은 길로 인도되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건 딴 거 아니고요. 그냥 행복해지고 싶은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 새로운 시작이 인크리스가 나왔잖아요. 얘가 어떻게 보면 얘죠.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이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아주 괜찮은 상승 곡선으로 여러분들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처음으로 나온 이 카드 그렇게 하시는 건 좋으나 뭔가를 할 때 면밀한 계획은 필요로 하다라는 거죠. 좀 구체적인 것.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구체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너무 횡설수설해서 일단은 좀 정리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이 6개월 안에 뭘 하실 거 같냐면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게 되는데요. 준비를 하시게 되는 6개월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확실하게 결단 내려줄 수 있는 어떤 일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 일이 아마 이 화산인 것 같아요. 뭔가 폭발하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구나. 내가 이제 이 삶을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하게 되실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여러분도 맞서 싸우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클라이밍 로즈부시를 그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늘 예를 드는 거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관두고 돈가스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돈가스집도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카드의 관점에서 볼 땐 쉽지는 않아도 지금 그걸 바꿔서 하게 됐을 때 여러분에게는 조개 화폐가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열어봅시다. 자, 뉴문인 캔서입니다. 계속 신월만 나와요. 자, 캔서는 7월을 대표하는 카드죠. 릴렉스 하랍니다. 일단 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무엇인가 좀 침착하게, 솔직히 이 에너지가 이 황소자리 에너지랑도 흡사하죠. 참고적으로 계자리가 6월 22일부터 7월 22일까지거든요. 그런데 이 신월도 들어와 있고 지금 이 카드마저도 다음번 일식 월식인 9월과 10월 사이에 있는 에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그 다음번 일식과 월식으로 가는 그 사이에 이런 에너지들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듭니다. 캔서 계자리가요, 여러분 갖고 있는 가장 큰 게 뭐냐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그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별자리가 바로 이 캔서예요. 한 장을 더 열겠습니다. 슬로스 카드가 나오네요. 나무늘보 카드가 나왔는데요. 상당히 저의 뒤통수를 때리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나무늘보는 우리가 볼 때 정말 게을러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무에 매달려 있는 거지만 자연의 어떤 관점에서 볼 땐 이 친구가 원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잃을 것도 없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서 자연과 밸런스를 가장 잘 맞추고 있는 아이다 라는 것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카드가 지금 밑에 메시지가 적혀 있잖아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 내가 자꾸 필요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지 말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겨라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즉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밖에 대접 못 받고 있어, 난 이거밖에 없어 라고 해서 무엇인가를 더 원한다라는 것보다는 솔직히 그게 되게 힘들잖아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내가 현재 위치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나 라는 것을 보라는 말인데 그게 어렵죠.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지금 나무늘보의 관점에서 봤을 땐요. 어떻게 보면 다소
삶 자체에 대한 욕심이 좀 있으신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만족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그런데 지금 아무튼 사이클들은 바뀌게 되는 상황이고, 그것과 이 나무늘보를 봤을 땐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좀 놓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를 이렇게 집착이 아니죠. 무언가를 이렇게 계속 집중하고 내가 더 나아가려고 하고 더 올라가려고 하고 더 잘 되려고 하고 노력하고 이러는 부분에서 여유 있게 가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릴렉스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볼케이노, 즉 이 화산 같은 경우도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만들고 있는 어떤 에너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은요, 지금 여기 무의식에 악기 연주가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만들어 나가는 어떤 삶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 나무늘보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에서 충분히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단 거기서 너무 밀어붙이지 말라는 거죠. 지금 이 황소자리 카드도 그렇고요, 나무늘보도 그렇고, 여러분이 너무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슬로우하게 하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들의 6개월 동안에 어떤 사랑이 있을지를 봅시다. 싱글로서 재밌게 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또 혹시나 모르잖아요. 러브랭귀지가 있는데요. 피지컬 터치예요. 어떤 분과 새롭게 시작이 되실 확률이 상당히 높은 카드예요. 일단 이 러브랭귀지라는 카테고리가 뭐냐면 어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건데 그 사람과 뭔가 좀 잘 되려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어때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피지컬 터치가 나왔다라는 말은 너무 뻣뻣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대놓고 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벼운 터치나 이런 스킨십을 통해서 어떤 감정을 만들어주면 그 감정이 좀 더 많은 발전을 일으킨다라는 거잖아요. 어딜 만져요 지금, 뭐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열어두시는 게 어떻나라는 거죠. 가벼운 뭐 어깨동무가 됐든 뭐 팔짱이 됐든 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이 뭔가 많은 것들을 더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만나게 될 어떤 사람에게 뭐 대놓고 지금 이 그림처럼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좋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야, 또 캔서네요. 여기도 캔서가 나왔고요. 여러분들에게 개자리 시기가 좀 중요한가 봅니다. 아니면은 이 리딩 안에 개자리가 있거나, 그런데 지금 여기는 황소자리부터 스타트 했잖아요. 근데 황소자리가 이번 달부터잖아요. 이번 달 4월 20일부터. 그래서 제 느낌적으로는 4, 5, 6, 7, 요 네 달이, 그래서 숫자가 4인가? 좀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느껴지는 것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계속 부추겨지는 에너지가 이 일식과 월식이 만들어준 것 같아요. 뭔가를 바꿔야 돼. 내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건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꾸 급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거기서 반대로 여러분들이 저항력을 만들어서 조금 더 느슨하게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이클이 2개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은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나무늘보의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이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한 삶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충분히 이용해서 천천히 해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능, 인맥, 뭐 환경, 뭐가 됐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의 계시 2번째, 핑크색 코끼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딩에 앞서서요, 제가 치앙마이에서 얘를 사왔습니다. 이게 태국의 행운의 개구리라고 하는 건데, 보통 집들이 할 때나 뭐 가게 개업을 할 때나 이럴 때 선물로 주는 거래요. 원래는 되게 이따만하게 큰 것도 있는데 저는 좀 쬐끄만 거 샀어요.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요, 좋은 일들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행운을 불어 넣어드리겠습니다. 진짜 개구리 소리 같지 않아요? 이게 밑에서 위로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보통은 집들이 같은 거 할 때 신혼부부들 애기 빨리 가지게 해달라 뭐 이런 걸로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에게
행운이 있길 기원하면서 리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일식과 월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3월 25일이 월식이었는데 천칭자리, 지금 이 자리에서 월식이 일어났어요. 지금 안 보이시죠? 이 코끼리가 있는 이 위치에서 월식이 있었고요. 이제 4월 8일이죠. 돌아오는 4월 8일에 일식이 양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6개월이 지나서 다시 또 일식과 월식이 있잖아요. 9월 17일 날에는 양자리에서 원래 월식이 있어야 되는데 약간 좀 비껴나가서 물고기 자리와 양자리에 걸리는 요쯤에서 한 요쯤에서 코끼리 코가 있는 요쯤에서 이제 월식이 있을 것이고 일식은 반대죠. 이제 이 천칭 자리에서 있게 될 겁니다. 이 일식과 월식이 엄청나게 큰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볼 텐데 일단 이 6개월 동안 달이 여러분에게 보내주는 에너지는 무엇인지부터 좀 보고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카드를 한 장 오픈하겠습니다. Fiery Climax Approaches 카드가 나오네요. 양자리의 만월입니다. 그래요. 자, 일단은 참 무섭습니다. 이렇게 카드가 나오면, 그죠? 지금 이제 4월 8일 날에 일식이 양자리에서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양자리 카드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 말인즉슨 진짜 여러분에게 어떤 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대로 이제 9월 17일에 원래는 양자리에서 있어야 되는 건데 약간 비껴나가서 이제 물고기 자리에 있는 거니까 그때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큰일이 있을 수 있다도 가능은 하겠죠. 뭐가 됐든 불같은 클라이맥스가 지금 여러분에게 오고 있대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 끓고 있는 무엇인가가 폭발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분노와도 관련이 있는 카드기는 한데 아무튼 이 분노든 뭐든 간에 폭발을 하게 되면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고 액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액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이 카드를 따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를 가지게 될지를 좀 찾아내면 되겠죠. 6개월간의 사이클 안에서 어떤 변화들은 확실하게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 꺼내는 카드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 상태입니다. 인보케이션 카드가 나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카드가 바로 얘입니다. 지금 이 여성분이요, 뭔가 주문을 외우고 있는 거거든요. 즉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나 봐요. 혹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 좋은 에너지가?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에너지에 가깝기 때문에 목표한 부분이 있다든지 혹은 바라는 게 있다든지 뭐가 됐든 무엇인가 되길 바란다 라는 그런 느낌이 좀 크긴 큽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힐링하고도 좀 약간 관련이 있긴 하거든요. 이 카드가 내 마음에서 좀 털어낼 수 있는 부분 좀 털어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같이 갖고 있는 거라서 얘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 뭐냐, 여러분들의 무의식에 무엇이 있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자, 카드를 한 장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나오려고 했는데, 자, 어떤 여성분이요, 비밀의 벽장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집과 방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가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 마음 안으로 무엇이 있는지를 찾아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의 무의식에 있답니다. 솔직히 이 카드가 뭐냐면요, 여러분, 꿈을 해석해주는 카드거든요. 지금 이 분홍색 코끼리를 고르신 분 중에 최근에 꿈을 꿨는데 이렇게 모르는 방 안으로 들어가는 꿈을 꾸신 분이 있을 수도 있죠.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몰라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갔을 때 어떤 열쇠가 있거나 그러면 그 열쇠를 잡는다 라고 했을 땐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찾아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꿈인 거고요. 혹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없고 사막이 펼쳐져 있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무의식이 지금 이걸 의미한다면, 그리고 옆에 있는 이 인보케이션을 본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바라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안에서 어떤 갈증이나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는 어떤 열망 같은 게 있는데 그것을 찾아내고 싶어하는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 그런 에너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잘 모르겠다라는 게 좀 커요. 이 카드가. 뭔가 진실한 나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좀 알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에너지를 조금 더 열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Consciousness of Lack 카드가 나오고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Present Power 카드가 나오는데 지금 이게 다 의식 카드거든요. 저는 느껴지기에 여러분이요, 일식과 월식이 뭘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냐면 여러분에게 계속요, 나라는 사람은 뭐지? 라고 하고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지? 나는 무엇을 하기 위해 태어났지?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얘를 같이 열면서 볼게요. 일단 5개의 지팡이부터 나옵니다. 그래요. 5개의 지팡이. 킹 오브 원즈의 역방향이에요. 그렇군요. 한 장 더 열겠습니다. 퀸 오브 컵스가 역방향이 됐네요. 한 장 더 열겠습니다. 10개의 칼인가요? 그렇습니다. 자, 언더라잉을 볼게요. 언더라잉은 10개의 동전입니다. 자, 그런데 또 밑에요. 얘가 큰데요. 나이트 오브 소드가 있어요. 에이스 원즈가 있네요. 역방향인데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뿔이 있네요. 하나만 더 볼게요. 6개의 지팡이가 있습니다. 제가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 월식과 일식의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계속 무엇인가를 주입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얘죠. 그걸 계속 만들고 있는데요. 그 안에 기저되어 있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의 상처입니다. 일단 구성을 좀 말씀드리자면 킹이 있고요. 퀸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은 뒤집어져 있죠. 보통 퀸과 킹이 뒤집어져 있으면 이 두 사람이 이별을 했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를 해요. 자, 그런데 난데없이 옆에 상처 카드가 있어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이 두 사람이 행복했는데 이별을 했는데 그 이후로 나는 상처를 받았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해요. 자, 그리고 앞에 5개의 지팡이가 있죠. 5개의 지팡이는 분쟁을 의미하고요. 분쟁이 있어서 이 두 사람이 이별을 했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한데 제가 느껴지기에 이 5개의 지팡이는 여러분의 모순으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나와 있는 카드들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언더라잉은 10개의 동전인데요. 여러분이 그냥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느껴지는 걸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요, 어떤 누군가와 사귀다가 이별을 했는데요. 그 이별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건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못 잊고 너무 그리워하고 막 그런 게 나왔다면 지금 카드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요. 요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도 뒤집어서 꺼냈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도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생각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갖게 됐냐면 인생에서 그 어떤 것도요, 여러분이 재밌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뭘 해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뭔가 재밌는 걸 하잖아요. 예를 들어 뭐 친구들이랑 같이 뭐 에버랜드를 갔다 그러면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만족스러운 재미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맛있는 걸 먹으러 맛집을 갔어요. 줄을 섰어요. 그리고 진짜 맛있는 걸 먹었어요. 그러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정도의 행복이 아니라 이 집은 맛은 있네. 그런데 내가 다시 와서 먹는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됨과 동시에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나는 이 아픔을 통해서 무감각해진 사람이 되어버렸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상당히 나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어디론가 떨어지거나 내 감정이 어디론가 치우쳐지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안간힘을 써서 여러분들이 평정을 유지하려고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 있는 인보케이션, 얘도 이 여성분이 지금 수정 위에서 이렇게 자신을
보다듬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답을 찾으면서. 그런데 그게 바로 요 카드예요. 지금 옆에 호랑이가 있고 사자가 있잖아요. 이 두 맹수가 얼마나 힘이 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밸런스를 놓치게 되잖아요. 지금 이 분이요, 땅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이 받침대 같은 데에 서 있거든요.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중심을 놓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힘을 꽉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도 치우쳐지지 않겠다라는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뭘 하고 있냐면 컨셔스네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의식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잠을 자면서 꿈을 꿀 때는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이 방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이 된 거지를 지금 여러분이 찾고 계신다라는 의미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이별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에게 물음표를 던져져 버리게 된 거예요. 아니, 뭐 이별이라는 건 이 세상에 나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나만 가슴 아픈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지? 나는 도대체 이제 무엇을 원하는 사람이 된 거지?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10개 동전이 언더라인에 있었잖아요. 일단 10개의 동전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뭐 재정적인 안정, 이걸 가장 크게 의미는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제가 느껴지는 예는 뭐냐면 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불안하지 않는 삶을 원한다라는 의미로 나온 것 같아요. 솔직히 이게 가장 안정적인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문제가 생기는 게 싫은 거예요. 예를 들어 그냥 자잘구리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것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도 싫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냐면 내가 뭐 소심해졌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이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바뀌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불안한 감정을 갖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더 깊게 들어가서 여러분은 내가 어쩌다 이렇게 돼버린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만들고 있는 모순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방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방황이 뭐 사춘기적인 방황이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일 때문에 여러분이 성향 자체가 좀 바뀌게 된 건 맞는데 그게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만든 거지가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불같은 클라이맥스가 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솔직히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서 그 일이 무엇인가를 확 바뀌게 만든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건 같은 것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이제 제가 6개월을 보는 거잖아요. 다음번 월식과 일식이 있을 그 6개월 동안. 자, 10번 카드 2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콜트고 여기는 5번이에요. 5번은 상당히 불안한 에너지의 대표적인 선두주자입니다. 5번, 7번이 타로에서는 가장 불안한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10번은 끝을 의미해요. 즉 여러분들의 에너지 자체가 무엇인가가 끝이 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꽉 쥐고 있었던, 즉 내가 어디론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 불안하지 않아야 되고 해서 지키고 있었던 이 평행선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완벽한 안정감을 갖게 된다라는 그런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10번 칼이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나왔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뭐냐면 아직까지도 분노가 됐든 화가 났든 뭐가 됐든 그것 때문에 거기에 더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이별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카드는 뭘 말해주는 거냐면 그 이별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건 맞는데 여러분은 그 이별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이별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았고 상처에서 어느 정도 회복됐고 그 사람도 뭐 그랬겠지라고 된 그 상태라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된 거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바뀐 거예요. 나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거 힐링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내 마음 자체가 그 일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싶진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지금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지금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이해가 되시나요? 아무튼 그런 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걸 이별로 보지 않는다면 여러분이요 지금 기력을 잃었고요. 그 기력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를 추진해서 나가고자 하는 걸 잃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인가 애정을 갖고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밥을 먹는 것도 그렇고 뭔가 다 이렇게 내가 애정이 있어야지 거기에 삶의 어떤 의미가 녹아들잖아요.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꽁꽁 얼었어요.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징징댄다예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은 지금 온 세상에 지금 불평불만이 가득한 겁니다. 그리고 화가 아주 많이 나 있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나는 인생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뭘 해도 마음에 차지 않아. 라고 하고 있는데 또 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러면 뭐 불평불만을 하든 뭘 하든 이런 걸 하면 되는데 평정을 지키려고 상당히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느껴지기엔 여러분에게 뭔가가 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월식과 일식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줄지를 보겠습니다. 한 줄 요약하면 이별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과 이별이 있었는데 여러분 상처를 줬는데 그 상처는 지금 끝난 거예요. 거의 끝나갔어요. 요만큼 남았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는 올 건데 그 변화가 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뭔가 뻥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에너지가 다 바뀌는 것 같아요. 지금 머릿속이 혼란스럽다는 말인 겁니다. 지금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해서 지금 이 문을 열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모르겠는 거죠. 지금.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크라운 카드가 나옵니다. 왕관이에요. 자, 퍼스널 파워 카드가 나왔는데요. 왕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된다라는 그런 말인 거죠.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에어 엘리먼트가 나와요. 그렇군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아하, 파이어 엘리먼트가 나와요. 그렇군요. 자, 하나 더 열겠습니다. 라벤더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일단 카드가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구체적인 거 있잖아요. 일이 벌어져서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하고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일단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심경의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월식과 일식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그 달의 에너지 때문에 바뀌게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월식과 일식에 대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월식은요, 쉽게 표현해서 내보낸답니다. 즉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무엇인가, 뭐 이별이라고 볼 때는 그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으면 이제 그것들이 나가게 되는 에너지예요. 혹은 내가 꼭 지고 있었던 것, 내가 꼭 이걸 성공시키고 말겠어라는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아니야, 이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이제 다른 걸 해보자 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월식의 에너지인데, 그럼 일식은 뭐냐? 그 반대예요. 이것을 꼭 해내고 말겠어, 나에게 이런 것이 들어왔구나, 이제 무엇인가 이것으로 새로운 시작을 해야겠어라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 아주 강한 에너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파이어리 클라이맥스가 오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솔직히 이것은 분노와 관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카드거든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상황 자체가 안 좋은 일이 벌어져서 그 안 좋은 일이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그 분노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게 한다는 것을 좀 가장 크게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약간 파이트랑도 상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정당한 대가를 받거나 혹은 이 싸움에서 이기거나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나선다라는 것을 좀 많이 의미하는 카드가 얘인데, 지금 나와 있는 건 그런 게 없어요. 일단 이 카드가 가장 수상한데요. 이게 행운이거든요. 어떤 행운이냐면 무엇인가가 연속적으로 벌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운이 한 번 생기고 또 두 번 생기고 세 번 생기고 네 번 생기고 난 행운이 계속 들어와, 이게 개념이 아니라 어떤 조그만 일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 일이 이 일을 만들고 그 일이 이 일을 만들고 하는 그런 느낌의 카드가 바로 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6개월에 무엇인가가 하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 벌어지게 되는 게 바로 저는 이거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은 나쁜 일인 것 같지는 않아요. 뭔가 좋은 것이 오는데 처음에는 그것이 크게 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갑자기 여러분들이 뭐 승진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고 했을 때 그냥 자리가 바뀌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가능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자리 바뀌는 게 뭐 어때서요. 그런데 그 자리가 바뀐과 동시에 그 위치가 바뀜으로써 여러분이 느껴지는 에너지가 달리 느껴지는 거죠.
뭐 그런 것까지도 포함하는 게 바로 이에요. 그런 작은 것들이 다시 또 뭔가를 만들고 또 그것이 무엇인가를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느낌이 좀 강해요. 자, 그런데 처음으로 나온 카드가 에어 엘리먼트예요. 마음의 평정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요,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파이어 엘리먼트를 꺼냈어요. 이 파이어 엘리먼트가 솔직히 이 카드랑도 관련이 있는데 무엇인가 액션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것을 참고 있든 그냥 미루고 있었든 뭐랬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모르는 이 상황에 뭘 액션을 하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의 평정을 갖게 되고 이 파이어는 일단 추진입니다. 추진.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자, 그런데 그것은 이 라벤더 때문인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 일이 여러분들을 순차적으로 무엇인가를 바뀌게 만들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밑에 파이어 사인이 하나 있고요. 밑에 물 사인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에어가 있고 파이어가 있잖아요. 그냥 그 관점에서 볼 때 그냥 사랑이라고 본다면 살짝 본다면 에어라는 어떤 사람이 만약에 나타나게 됐을 때 여러분이 만약에 파이어였다라고 볼 때는 두 사람이 뭔가 관계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 모든 게 다 털어진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단순하게 보면 그거예요. 에어라고 함은 물병자리, 천칭자리, 쌍둥이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냥 그것은 제가 그냥 이게 엘리먼트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말이지 그건 굳이 상관은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제 느낌적으로 이것은 여러분들의 에너지의 변화인 것 같아요. 즉 지금 밑에 깔려있는 이 10장 카드 있잖아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요 두 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정도 없었고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용기가 안 나고 막 그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6개월 동안 바뀌게 되는 건 뭐냐? 바로 얘입니다. 왕관이 되는 거예요. 이 왕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 내가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즉, 이 꿈을 더 이상 꾸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어쩌다가 이런 에너지에 빠져버렸지? 라고 헤매고 있는 이걸 끝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쳤던 에너지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놔두지 않게 되는 에너지를 달이 준 거죠. 이 리딩의 관점에서 볼 때 일식과 월식이 그걸 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뀌게 되는데 저는 이게요,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라벤더예요. 즉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거나 하는 부분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행운으로 가게 되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상당히 자신감을 회복하게 될 것 같아요. 아주 많이. 지금 제가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요. 그냥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나에게는 그냥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그 일은 너무 안 좋은 일을 크게 당해서 그래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일이 벌어지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뭐 그때 해결하면 되는 거지 뭐. 내가 뭐 그것까지 신경 써야 돼? 라는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즉 여러분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6개월 동안 벌어지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껴지기엔 그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꿋꿋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시는 것 같아요. 풀문인 버고입니다. Tech Inspired Ac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뭔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는 그것들을 액션을 하라는 말이고요. 일단 처녀자리잖아요. 일단 버고는 8월 23일부터 9월 23일이고요. 솔직히 이 벌고가 딱 끝나면은 바로 천칭이 되면서 다음번 일식 월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바로는 벌고 때까지 9월 한 20일까지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점점 이렇게 바뀌어 나가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구나. 이 천의 자리가요, 여러분, 상당히 안정적인 별자리예요. 상당히 침착해요. 그런 어떤 에너지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여러분의 상처를 털어내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들이 상처를 다 털어냈다라고 생각하지만 남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상처가 여러분들을 이상하게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성격이 바뀌었어.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라는 건데, 더 이상 그걸 보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 어쩌라고 라고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느껴지기에. 자, 얘를 열어봅시다. 좋은 카드 하나를 더 열어볼게요. 라마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자, 이 라마 카드는요, 제가 느껴지는 건요, 여러분의 6개월간에 어떤 사람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요 두 별자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에어든 파이어든. 그런데 여러분이요, 상처를 받기 싫어서요, 그 사람과 가까워지는 것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점점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힐링을 받고 다시 여러분들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좀 피하고 있나 봐요. 그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생활을 할 때도 그 누군가와 엮이고 이런 것도 싫고 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상처가 기인이 됐던 부분인데,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누군가가 다가오게 되는데, 이 라마의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들이 일단은 방어를 한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용기를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으로 점점 들어가게 되면서 무엇인가가 발전해 나간다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볼 땐 이 라벤더는 그 일이 여러분들을 점점 바꾸게 만들어 줄 것이다라는 거예요. 일식과 월식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주게 될 것 같아요. 이 카드가 누군가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카드가 아니고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더 다가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봅시다. 여러분들의 이 6개월 동안 어떤 사랑이 있을지 한 장을 열어보겠습니다. 아하, 프렌드존 카드가 나오네요. 자, 친구 영역이라는 카드인데요, 이 친구 영역이라는 카드는요, 의도적이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즉, 어떤 사람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이 프렌드존을 만든다는 말이에요. 즉, 우리는 친구니까 넘어오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라마는 뭐냐면, 거기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그 선을 넘을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에너지는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일식과 월식이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그 행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갖게 되는 것은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그냥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 앞에는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지만 여러분들이 선을 긋고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넘어오지 못하게는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면서 무엇인가 상황이 자꾸 바뀌게 되면서 에너지가 바뀌게 되고 나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일단 가장 확실한 것은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지금 이 남자분은 와서 이렇게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 여성분이 됐어 얘 이렇게 하고 있는 그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걸 왜 하게 되신 거냐면요, 얘 때문이에요. 얘.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불신이 됐든 사랑에 대한 불신이 됐든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고, 심지어 여러분들 꿈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벽장 안에 들어가는 이런 꿈까지 꾸게 만들었다는 거죠.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가 된 거예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자, 일단 웬즈데이인데요, 숫자는 4고요. 수요일하고 관련이 있다. 아무튼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누군가가 나타나는 게 좀 큰 것 같아요. 라마도 그렇고 프렌존도 그렇고, 이 사람의 출현이 사랑으로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카드는 나오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게 여러분들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게 코끼리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달의 계시 세 번째 초록색 망토 코끼리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딩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월식과 일식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25일 지났죠. 얘가 달이에요. 천칭자리에 있었거든요. 지금 화면에 잘 안 나오는데 여기서 월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에는 반대편이죠. 지금 노스노드와 사우스노드가 양자리와 천칭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4월 8일에는 일식이 양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게 되면은 9월 17일인데요. 그때 원래는 양자리에서 월식이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데 약간 비껴나가요. 그래서 이 물고기 자리와 양자리 사이 요쯤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분 월식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고 일식, 10월 2일날 일식은 반대편인 천칭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일식과 월식이요, 여러분. 딴 게 아니고요. 월식은 무엇인가를 내보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미련이라든지 쥐고 있었던 뭐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털어버리는 거죠. 그리운 사람이 됐든 내가 갖고 있었던 꿈이 됐든 뭐가 됐든 이젠 내가 바꿔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반대로 일식은 무엇인가에 대한 에너지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해야겠어. 쟁취하고 말겠어. 이것을 시작해야겠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에너지가 바로 이 일식인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특히나 양자리의 일식은 좀 큽니다, 에너지가. 그래서 점성술가들도 전 세계적으로 이 일식 날에 4월 8일에 좀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많이 하는데, 전 세계적인 부분이라면 좀 큰일이겠죠. 자, 그리고 제가 치앙마이 한 달 살기 하고 왔잖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거 사왔거든요. 이것도 안 하고 갈 뻔했네. 자, 얘가 태국에 행운을 가져다주는 개구리예요. 보통은 가게 개업할 때 개업 선물로 주거나 혹은 집들이 할 때 이걸 주는 건데, 엄청 큰 것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가방에 넣어와야 되니까 좀 작은 걸로 샀는데, 보통은 이제 신혼부부들 집에 집들이 갈 때 얘를 주는 이유가 빨리 이제 아기를 가져서 가정을 꾸려라, 뭐 이런 의미로 가장 많이 쓴대요. 그래서 여기 뒷다리를 잡고 이렇게 긁으면 진짜 개구리 소리가 나요. 진짜 개구리 소리 같죠? 제가 좀 잘 못해서 그런데 요런 개구리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의 6개월 동안 좋은 일만 있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개구리 소리를 한번 내봤어요. 카드를 한 장 열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에너지가 나오길 기대하겠어요. Confidence is your key to success 카드가 나옵니다. 뉴문인 리오 카드예요. 자, 사자 자리에 신월이 나왔습니다. 일단 신월이니까 무엇인가를 시작하는 뭔가 변화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행동이 바뀌게 되는 그런 것들이 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사자 자리잖아요. 그래서 사자 자리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사자 자리는 여름에 진짜 한중앙에 있는 별자리죠. 7월 23일부터 8월 22일까지의 정말 더울 때, 그때의 별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자 자리의 룰러, 즉 주인이 태양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태양의 별자리가 바로 이 사자 자리입니다. 여기 보니까 진짜 이렇게 일식처럼 해놨네, 그죠? 이 사자 자리가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시도하거나 할 때도 다른 분들은 뭐 준비가 안 됐다, 뭐가 없다, 뭐 이런 걸로 시작을 못하는 분이 많은데, 사자자리 분들은요 자존심 때문에 못해요.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정말 잘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너 그 정도밖에 못했어 라는 말을 듣기가 싫어서 시작을 안 하시는 분들이 사자자리죠. 그런데 또 한 번 하면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열쇠는 자신감이다 라고 써있는 그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일단 이 리딩을 보시는 분 중에 사자자리 분이 있다, 가능할 것 같고, 혹은 사자자리 때 그 느낌이 가장 많이 들어요. 한참 더울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은 오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재 에너지들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스톤피플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스톤피플, 돌사람이죠. 그냥 쉽게 생각하면 돌하르방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하르방이요, 가만히 있죠. 가만히 서 있어요. 돌하르방이 걸어 다니진 않잖아요.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도라르방이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비행기를 타고 가는 많은 관광객들을 걔네가 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공항에도 있고 시내에도 있고 서귀포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 하르방들이 그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이게 뭔 개샵 소리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켜본다는 게 보자잉, 니네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잉, 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삶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 제3자의 입장에서 그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돌하르방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받겠어요. 너 여기 와서 재밌게 웃고 있지만 너 실제적으로는 별로 재밌지 않구나. 너 빨리 집에 가고 싶구나. 너 남자친구랑 헤어져서 그거 털려고 너 여기 왔구나. 너가 억지로 웃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너 그런 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도라르방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일명 보고 있다예요. 삶이 흘러가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옆에 성공으로 가는 열쇠는 자신감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제 느낌적으로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지는 않나 봐요. 그런데 이 6개월 안에 여러분이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카드가 나왔다는 말은 여러분은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돌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돌처럼 가만히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어떤 기회가 오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봐왔던 정말 많은 정보들, 도라르방이 봤던 그 정말로 많았던 그 관광객들 안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듯이 여러분도 찾는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합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무의식에 뭐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요. 이 여성분한테 안겨 있어요. 이게 뭐죠? 뭘 의미하는 그림일까요? 뭘로 보이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게 바보 같은 삶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카드입니다. 지금 여기 이 남자가 성모마리아를 지금 만난 거예요. 솔직히 이 카드가 뭐냐면요, 여러분. 꿈을 해독해주는 카드거든요. 여러분들이 꿈에서 부처님이나 뭐 예수님이나 성모마리아나 그 외 다른 어떤 종교의 어떤 신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믿고 있는 삶의 믿음 있잖아요. 그게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진짜 믿고 있는 그 신념이 맞기를 바란다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겁니다. 자, 말이 너무 어렵죠. 나는 어릴 때 공부 잘하고 학생 때는 놀지 않고 공부하라고 해서 나는 공부했어. 그래서 좋은 회사 들어갔어. 그래서 열심히 살았어. 근데 나는 왜 이래? 뭐가 잘못된 거지? 왜 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하라는 대로 해서 열심히 잘했는데 그러면은 하라고 시킨 사람이 잘못한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고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만나야지 행복하다고 했어.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고 그런 사람하고 사랑을 했어. 그런데 왜 나는 이별의 아픔을 얻는 거지? 나는 그 사람이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했는데 소울메이트라고 나한테 말을 했어.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지? 그럼 사랑은 어떤 사람이랑 해야 되는 거야? 라는 여러분의 어떤 생각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맞나? 라는 생각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의 무의식에 깔려 있대요. 자, 그런데 옆에 스톤피플이 있었잖아요. 자, 제주도 돌하르방처럼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눈을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에너지가 뭘 말해주는지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라이프,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물음표가 생긴 것 같아요. 솔직히 이해가요. 나의 도덕적 관념에 물음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그걸 가장 크게 의미하는 겁니다. 초록색 망토를 두른 이 코끼리를 고르신 분 중에 진짜 꿈에서 신을 만난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믿고 있었던 그 어떤 신념 있잖아요. 이게 뭐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던 여러분들의 어떤 신념이 흔들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의 앞에 무엇인가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필요한 건 자신감이래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이 자신감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어떤 믿음 같은 게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죠. 솔직히 이 카드를 조금 다르게 말해보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믿지 않는다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노력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더 노력을 해야 돼? 내가 보기에는 노력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 많던데 사랑도 내가 하려고 해야지 만난다고 했어. 그 말이 맞지. 그런데 그러면 열심히 만나는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가 찾아오는 사람도 있던데 그 사람은 어떻게 설명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에 지금 어떤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 가치관에 물음표가 생기다 보니까 지켜보는 사람이 된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스톡 에너지가 나와요. 저는 지금 이게 여러분들 현재 에너지라고 해서 뽑았는데 일단 스톡이 나왔어요. 그렇군요. 하나 더 봅시다. 히든 모티베이션 카드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자, 얘를 같이 열고 보겠습니다. 일단 얘가 뒤집어지는데요. 일단 10개의 동전은 모든 게 만족스러운 삶입니다. 이게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뭐 안정적이다 이런 것을 말하지만 그건 너무 표면적인 해석인 것이고 나는 이 정도의 삶이 만족스러워. 그거죠. 만족스러운 삶이야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만족스럽다는 게 상당히 만족스럽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돈이 많으면 만족스러울까요, 여러분? 그러면은 이 세상 모든 재벌들은 다 행복하게요? 그렇잖아요. 몰라요. 제가 재벌이 안 돼봐서 얼마나 행복하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빌 게이츠라고 행복할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10개의 동전의 에너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빌 게이츠도. 열어볼게요. 자, 4개의 컵부터 나옵니다. 그렇군요. 2개의 동전이 있어요. 그렇군요. 퀸 오브 컵스의 역방향이에요. 그래요.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7개의 컵이에요. 죄송해요. 뭔가 너무 일률적으로 카드가 나와서 살짝 웃음이 나왔어요. 자, 밑에 하이 프리스티스 카드가 있고요. 자, 밑에 매지션이 있어요. 전 솔직히 이게 뭔지 알겠거든요. 그런데 이걸 말로 설명을 못 하겠어요. 지금 이 카드는 뭐냐? 여러분에게 뭔가가 있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카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이요. 여러분에게 이상한 걸 줬어요.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정말 엄청나게 우주처럼 넓은 어떤 의미로 이 삶은 뭘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을 답을 찾고 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일은 있었겠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일은 있었던 건 확실해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많이 바꿔놨는데요. 제가 느껴지는 바로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의미가 없어졌어요. 회사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를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일단 신입사원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열심히 해서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20대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10년 뒤에 난 이렇게 돼 있을 거고 내가 더 발전돼 있을 거고 이런 삶을 살고 이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20대 때 제일 많이 해요. 그죠? 그런데 그게 30대로 가면 좀 더 줄어들고 40대로 가면 좀 더 줄어들어요. 왜냐면 그 인생을 살아봤을 때 내가 20대 생각했던 것이 30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렇게 됐을 땐 그런 것도 다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현실적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카드는 뭐냐면 여러분의 어떤 삶에 물음표를 주게 된 것도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살아왔던 삶에서 어떤 일은 있었는데 그 일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력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상황까지 왔냐면 그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가 왔다라고 칩시다. 근데 그 기회를 받으면 내가 잘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만약에 20대 때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이 모여서 그걸 하면 아니야. 또 힘들어질지도 몰라. 뭐 이 돈 받고 그거 해야 돼?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뭔가 실패되는 부분이 두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자, 그런데 그걸 떠나서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는 여러분의 모습을 봤잖아요. 이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안 하고 됐어, 됐다 그래. 어차피 해도 안 될 거. 뭐 이러는 모습에서 그럼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에게 물음표가 던져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카드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요. 자, 4개의 컵의 정방향이죠. 4개의 컵은요, 딴 거 아닙니다. 관심 없다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없다예요. 자, 지금 여기 컵이 왔어요. 사랑으로 볼게요. 컵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누군가가 왔어요. 앞에 컵이 3개가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컵인가 봐요. 적어도 3번은 이별을 했다는 거죠, 이 남자가. 그러면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자의 표정을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3번이나 실패를 했잖아. 이거 받아봤자 뭐 하겠어. 어차피 얘도 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난 안 해야 되잖아. 사랑을. 이딴 거 해봤자 뭐 하겠어. 또 받아서 뭐 하겠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는 나무 기둥에 앉아 있는 건데 내가 이 컵을 받아서 뭘 해서 실패를 했다고 치자.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럼 또 다른 컵이 왔어. 이 컵이 둥둥 떠 있다가 나를 안 기다리고 갔어. 다른 컵이 하나 또 새로 왔어. 그럼 나는 그 컵 받을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나는 계속 이렇게 앉아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어떤 컵을 잡아야 돼? 나는 컵을 잡지 않으면 뭘 잡아야 돼? 라는 생각에 지금 빠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동전이 있죠. 어떤 것들을 열심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생각들을. 2가지 생각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2가지 생각들을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이 동전이 땅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요 2 에너지가 저는 뭘로 보이냐면 이 스톤피플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뭔가 생각을 돌리고 있는 이거를 지금 이분의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안에서 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게 상당히 바쁘다? 이런 것도 의미하는데 이것은 절대 바쁘지 않은 에너지거든요. 그렇게 볼 때는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든 머리든 아무튼 복잡한데 그 복잡한 생각이 여러분을 멍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의문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에너지예요. 내가 뭘 해야겠다. 내가 이걸 해야겠다. 저걸 해야겠다. 라는 어떤 생각이 있다면요. 이런 에너지가 안 나와요.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이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퀸 오브 컵스의 역방향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의미하는 게 불평불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카드를 꺼냈어요. 그 말인즉슨 내 마음 안에 채워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었다, 공허하다 그런 카드가 있어요. 근데 이 퀸 오브 컵스가 좀 더 강하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었잖아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렇게 돼버렸어요. 자, 그런데 7개의 컵까지는 나왔습니다. 이게 빼박이에요. 제가 얘가 나오니까 웃음이 났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요 머릿속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컵 7개가 있어요. 뱀도 있고요, 성도 있고 가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은보화도 있어요. 도대체 뭐지? 가 된 거예요. 내가 원하는 컵은 뭐지? 내가 원하는 삶은 뭐지? 나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가져야 되는 거지? 어떤 컵을 잡아야 되는 거지가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도 못 잡고 있잖아요. 자, 컵이 왔어요. 안 잡아요. 그런데 머릿속에 또 다른 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살아왔고
그 안에서 여러분을 지켜주고 있었던 것, 그리고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해주고 있었던 건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이게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 라는 믿음인 건데, 지금 그것들이 다 혼란으로 왔어요. 하나같이 다 혼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의 무의식이 된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떤 것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걸까? 이 삶에서 도대체 아무것도 없잖아. 내가 믿을 수 있는 게 건덕지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답답합니다. 이렇게 진흙탕에 빠진 것 같아요. 앞으로 안 나아가져요. 답답해요. 솔직히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 뭐냐면, 어떤 이별 같은 거 있을 때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때 많이 쓰는 에너지이기도 해요. 이걸 이별로 본다면 여러분이 그 이별 때문에 이제 막 엄청 화가 난다라는 말이거든요. 분노 같은 게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누군가가 오더라도 그 컵을 잡지 않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그것에 대한 화가 난다면 당연히 이 컵을 잡아야죠. 여러분이 돌리고 있는 두 가지 생각 뭘까요? 사랑으로 볼 때 여러분에게 화를 나게 만든 이 사람에 대한 생각일 수 있겠죠.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받아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뭐 이런 걸 수도 있겠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은 지금 혼란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혼란이 여러분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도저도 할 수 없게. 자, 그런데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뭐냐? 히든 모티베이션입니다. 일단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여성분이 웃고 있죠. 지금 여기 아이들이 있고요. 정말 화목해 보여요. 그렇죠? 재밌어 보이죠? 자, 그런데 이 여성분의 옷은 커튼이에요. 그래서 이 커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 중에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있다예요. 즉, 여러분들이 진짜로 갖고 있는 내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의미해요. 즉, 지금 이 여성분이 미소 짓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겐 여러분은 아주 온화하고 정말 다정하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마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뒤쪽에서, 그러니까 이 커튼 뒤에서 어떤 일들이 꾸며지고 있다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근데 그 꾸며지고 있다라는 말 자체가 어감이 좀 안 좋은 일이 꾸며지고 있다라고 들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어떤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가 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솔직히 얘는요, 얘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하이프리스티스 카드가 났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물고기 자리다. 가능해요. 얘도 물고기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카드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뭐냐면요, 이 여사제님이 갖고 있는 게 수정하고 책이에요. 이분이 하는 게 뭐냐? 통찰이에요. 통찰. 그러니까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2번 카드죠. 여기에 2번 카드가 있어요.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깊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직 답을 모르는 거예요. 찾고 있는 건데 거기서 가장 확실한 걸 찾고 싶다라는 에너지가 바로 얘예요. 상당히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에너지입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찾고 있는 거죠. 솔직히 이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상당히 아무런 이상한 거 없이 살고 있어요. 그냥 평범해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내면 안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라고 할까? 그건 전부 물음표예요.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은 뭐지? 가 돼서 지금 이 돌사람이 돼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길에 걸어가는 사람,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사람, 회사에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동료 A와 B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저런 말을 하는구나. 저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네. 왜 저런 말을 했을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했을까? 하고 또 멍하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에너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된 건 어떤 일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뀐 거겠죠. 그런데 스톡 에너지와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면 여러분이 뭔가를 시도하거나 노력하는 부분에서 멈춰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전 그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특히나 4개의 컵이 첫 번째 카드로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그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흥미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신을 주지도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성공으로 가는 열쇠가 와 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자신감만 내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6개월간 이 일식과 월식이 만들어주는 에너지는 아마 그것으로 인도해주는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6개월 동안
이 달이 여러분에게 어떤 에너지의 변화를 가져다 주게 될지를 봅시다. 얘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한 장 열겠습니다. Bees 카드가 나옵니다. 벌들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약간 뜬금없는 카드가 나왔는데요. 벌들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가장 많이 의미하는 것은 사회생활이에요. 사회생활이라는 표현보다도 여러분의 사람이라는 카드거든요. 이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뭘 의미하는지요. 로즈가 나오네요. 그렇군요. 블랙 키튼 카드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자,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아마스페리타스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했던 얘기가 이해가 되시나요? 저는 독후감을 못했던 애고요. 말 정리를 못해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그냥 하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근거가 없다라고 말하는 게 맞나? 봐요. 이것마저도 독후감하고 관련이 있죠. 근거가 있긴 했어요. 카드가 근거죠. 그런데 제가 확신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요. 세상에 대한 물음표가 생기게 됐고요. 그 물음표가 여러분들의 자존감을 상당히 깎아내린 것 같아요. 즉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을 접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뭘 해도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냥 지켜보자 라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카드가 나왔잖아요. 자신감이 성공의 열쇠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자신감 카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앞에 벌 카드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아마스 베리타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언더라인 밑에 2번 카드였는데 메디션이 나와 있었죠. 이 아마스 베리타스 카드가 이 메디션 카드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건 참고적으로 한 장 더 보니까 페이지 오브 컵스가 있어요. 아주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 4개의 컵에 1도 관심 없단데 이게 대표적인 키워드가 관심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멍하게 있었다라고 말하면 맞을까요? 아무튼 그냥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가슴을 뛰게 하는 무엇인가가 오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이 6개월간의 일이고요. 그리고 그 일은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큰 활력을 주게 되는데 그 활력은 단순히 에너지가 넘쳐 이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무언가 새로운 장을 열어주게 되는 일인 것 같은데요. 제가 느껴지는 부분, 특히나 이 블랙 키튼과 B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요 6개월간에 어떤 일을 하나 맞닥뜨리게 되실 것 같은데요. 그 일은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사람이가 아니고 사람들이에요. 이게 가장 큰 포인트예요. 어떤 무리가 있거나 혹은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어떤 2-3명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쳤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게 되나 봐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다시 무엇인가 가슴을 콩닥거리게 만들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일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이 뭐 이직을 한 3번 했다고 치면 이전쯤에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이 연락 와서 우리 이런 거 하는데 같이 해볼래? 혹은 우리가 이걸 하는데 너 이거 잘하잖아. 너 원래 이거 되게 잘했잖아. 우리를 위해서 너 이거 해줄 수 있겠어? 라는 어떤 청탁을 받게 되는데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큰 무엇인가로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만들어 나가게 되는데요. 저는 솔직히 이 컨피던스도 그렇고요. 얘도 그렇고요. 여러분이 거기서 생각해 볼 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성공으로 가실 것 같아요. 특히나 얘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다시 생기는 거예요. 이 삶에서 물음표라는 것은 더 이상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즉 이게 뭐였냐면은 여러분들이
위축되어졌던 것 같아요. 살면서. 조금씩.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큰 신념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도 없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금 그 톱니바퀴가 돌아간다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바뀌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즉, 이 일식이 됐든 월식이 됐든 이 에너지들이 여러분을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리딩의 핵심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스톤피플이에요. 돌하르방이라고 했잖아요. 하르방은 보고 있었다니까요. 우리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들을 보고 있었다니까요. 여러분도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여러분은 힘들었던 거예요. 삶이. 그래서 그냥 멈췄던 거예요. 그 순간에서. 그런데 다시금 여러분들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과 여러분이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뒤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요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의 에너지일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맞닥뜨리지 않고 있는데 아마 이 6개월 안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카드를 열겠습니다. Honor Your Feelings가 나오는데요. 물고기 자리 카드고요. 솔직히 물고기 자리는 이 시기랑은 상관없어요. 제가 6개월을 보는 거였고 다음 6개월까지 뭐 천칭 자리까지니까 이 리딩과는 상관은 없는데 일단 여러분들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느끼고 있는 그대로를. 뭔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내가 뭐 좀 허무하면 허무하다. 내가 외로우면 외롭다. 나는 뭐 지금 용기가 안 난다. 뭐 용기가 안 난다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존중해주라는 말인 거거든요. 혹은 지금 이 리딩 안에 물고기 자리가 있다도 가능은 한데 물고기 자리가 나와서 그런데 사자 자리 에너지를 가져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그 물음표를 계속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거 자체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라는 거죠. 자, 오라클을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솔직히 블랙키튼이 나와서요, 여러분. 여러분을 상당히 신나게 만들어줄 무엇인가가 올 거예요. 그 생각이 많이 듭니다. 거북이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거북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솔직히 이 카드가 딱 나오고 나니까 리딩이 뭘 말해주는 건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일단 거북이는 터틀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톨토이스라고 돼 있는데 이거 발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톨토이스 뭐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은데 차이는 터틀은 물에 사는 거북이를 말하고요. 얘는 주로 육지에 사는 거북이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쓴대요. 일단 카드가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믿음이나 이런 거에 여러분이 굴복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 카드가 나왔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믿음에 여러분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카드가 나온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을까? 아닐까?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거북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요. 세상에 여러분을 공격하는 그리고 여러분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억지로 어떤 변화를 자꾸 만들려고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가라는 말이에요. 이 거북이처럼. 터벅터벅 느리게 가지만 그 길을 가라는 말이에요.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여러분에게 어떤 질책이나 혹은 다소 여러분의 생각이 틀렸다 라고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었고 그 이후로부터는 여러분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많이 상실된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어떤 상황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틀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세상을 보고 있잖아요.
스톤피플로 여러분이 물음표를 갖게 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거북이였기 때문이에요. 나는 내가 맞다고 하고 걸어왔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틀린 것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는 틀린 점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나를 흠집내려고 하고 혹은 나에게 자꾸 어떤 변화의 바람을 넣어서 나를 변하게 만들려고 하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이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 건 둘째치고서라도 내가 수긍이 안 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뭐냐면 여러분의 그 믿음이 지금 있는 이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그 믿음이 정확하게 맞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노크를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 말이 어려우니까 좀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나 했어요. 근데 그게 뭔가 좀 잘못됐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여러분의 평판으로 남았든 아니면은 여러분이 어떤 사건 하나를 통해서 뭔가 여러분들이 하는 부분이 자꾸 틀렸다라고 인정되어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그러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것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냥 뭐 흘러가는 상황을 보고 그랬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바뀌려고 노력도 해보고 해봤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못 받아들인 건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틀린 것 같지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카드가 말해주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틀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틀리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틀렸을 거야. 사람들이 다 내가 틀렸다고 얘기하니까 내가 틀린 게 맞을 거야. 그래서 그 틀린 점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혼란스러워진 거죠. 자, 그런데 밑에 나와 있는 카드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믿고 있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연락이 오든 아니면 청탁이 오든 뭔가가 와서 여러분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그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카드는. 여러분의 신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컨피던스 나왔고 컨피던스 났잖아요. 여러분이라는 사람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다소 겁을 내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라는 말이죠. 만약에 진짜 이 리딩이 여러분에게 벌어지게 되는 어떤 분이 있다면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틀리지 않았어요. 자, 이 카드는 6개월 동안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하게 될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랑일 수도 있고 뭐 재회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스피릿 소울 패스 카드가 나오는데요. 일단 이 카드는요. 어떤 관계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이미 시작이 됐고 그리고 그 시작된 관계가 점점 더 끈끈해지는 거죠. 진짜 영혼을 나누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뀐다는 건데 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카드는 지금 어떤 분을 만나고 계시는 분일 수도 있죠. 그 확률이 솔직히 좀 높아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뭔가 이렇게 만나서 시작은 되는데 좀 속도가 느리게 갈지언정 이게 점점 이게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좀 애매한 단계에서 감정의 물음표가 있거나 이런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점점 발전되어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한 장 더 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카드가 나올까요? 자, 숫자는 6이고요. 글쎄요, 뭐 단순하게 보면 6월일 수도 있고 지금 여기는 6일 혹은 6주인데 6일 후면 언제쯤이지? 일단 4월 8일하고 좀 더 가까워지기는 하겠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요, 요때하고 또 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한참 더울 때. 이때 여러분에게 어떤 기회라고 할까요? 그것이 오는 건 이때인 것 같고 인조이 타임이라고 돼 있잖아요. 뭔가 재밌는 일이 온다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좋다라는 거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거북이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다소 느린 하지만 여러분이 굳게 믿고 있었던 그 길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 바꾸려고 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을 땐 노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6월 혹은
사자자리를 좀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초록 망토를 두른 코끼리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치앙마이 한 달 살기 끝내고 돌아온 기념으로 해본 리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구리 소리 한 번 더 들려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바보라이프 채널에서 치앙마이 여행 영상을 업로드 했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올릴 거거든요.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이 날 때마다 편집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방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개구리도 울었어요. 자,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러브였습니다. 바이.